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는 현재 4명, 어제 그대로입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유언비어도 함께 번지고 있습니다. 환자가 경기도 어느 쇼핑몰에서 쓰러진 거랍니다. 확진 환자가 어느 카페를 다녀간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사실이 아닙니다. 지하철역에서 술 취해 쓰러진 중국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로 둔갑하기도 하고 가짜 합성 사진도 등장합니다. 제주, 울산 등에서 증상자가 발생했다고 그럴듯한 소문이 퍼졌지만 감기 환자거나 가짜 뉴스였습니다. 공식적인 정부 발표나 언론의 확인된 보도에 집중하면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외국인에 대한 지나친 경계나 혐오에 빠지지 않는 것이 성숙한 시민 의식일 겁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먼저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소식입니다. 사망자는 100명을 넘어섰고 확진자도 4,500명을 넘겨 계속 늘고 있습니다. 김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며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룻밤 사이 20명 넘게 희생된 겁니다. 중국 내 확진자도 4,5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하루 만에 1,000명 넘게 급증하는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당국에 따르면 후베이성에서 신종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진원지인 우한에서만 85명이 숨졌습니다. 我们应对危机的能力，我们的这些公共卫生事件，我们应对的这些办法。 수도 베이징과 허난성 등에서도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베이징에서는 9개월 영아와 4살 유아도 감염돼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내 신종 코로나 중증 환자만 500명, 의심 환자도 7,000명에 육박해 사망자와 확진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우한시 당국은 최근 며칠간 발열 환자가 15,000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도 3만 명이 넘어 집중 관찰을 받고 있습니다. 중화권인 홍콩과 마카오, 타이완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잇따라 전염병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리커창 총리가 우한 현지까지 방문하는 등 최고 지도부까지 나서고 있지만 상황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4번째 환자는 귀국 후에 경기도 평택에 있는 의료기관 방문 외에는 외부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환자는 비행기와 버스 등에서 모두 172명을 접촉했고 이 가운데 아주 가까이 접촉한 사람은 9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55살 남성인 4번째 환자는 지난 20일 중국 우한에서 오후 4시 반쯤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공항버스로 평택에 도착한 뒤 택시로 귀가했습니다. 21일에는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해 평택의 한 의원을 찾아 진료한 뒤 귀가했고 이후 22일부터 24일까지는 자택에만 머물렀습니다. 이어 25일에 발열과 근육통으로 해당 의원을 다시 방문한 뒤 약국에서 처방을 받았고 보건소에 신고돼 능동감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6일 근육통이 악화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폐렴을 진단받았고 구급차로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확진됐습니다. 처음 진료할 때 전산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우한 방문력을 확인했지만 의원에서는 의심 환자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증상도 경증이고 본인이 중국을 다녀왔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다는 게 의료기관의 진술입니다. 그래서 그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심하지는 않았다. 환자가 접촉한 사람은 총 172명으로 이 가운데 밀접 접촉자는 9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 항공기나 공항버스 탑승객, 함께 진료를 받은 사람이고 접촉자 가운데 가족 1명이 격리조사 유증상자로 분류됐지만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독일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처음 확인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독일 바이에른주 스타른베르크에 거주하는 남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고 유럽 국가에서 확진자는 프랑스에 이어 독일이 2번째입니다. 또 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6명 더 발견돼서 태국의 감염 확진자는 모두 14명이라고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새로 발견된 확진자는 모두 중국에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지구촌 전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중국을 제외하고 태국이 14명, 미국이 5명, 호주 5, 싱가포르 5, 한국 넷, 일본 넷, 말레이시아 넷, 그리고 프랑스 셋, 대만 셋, 베트남, 캐나다가 각 2명씩, 네팔, 캄보디아, 스리랑카가 각 1명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두 번째 확진자가 입원해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서 대응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한 선제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지침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은 문책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청와대는 날마다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설 연휴 이후 첫 일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지정격리병상인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했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와 격리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은 문 대통령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강력한 선제적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일선 의료기관들도 중국 입국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의심 환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확실하게 고지해서 것인데. 의료원 관계자들은 신종 코로나가 치사율은 낮지만 인후통 정도의 증세에서도 전파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2차 감염 발생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일반 국민은 마스크 착용보다 손 씻기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 메르스 사태 때에 비하면 감염병 대응 체계가 훨씬 개선됐다며 기본 수칙만 지키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알려서 공개하고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문 대통령은 조만간 중국 우한에서 철수할 우리 국민의 격리와 진단, 격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의 대응 능력을 조속히 확대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주석이 보낸 생일 축하 서한에 답장을 보내 중국의 신종 코로나 사태 수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매일 국정상황실장 주재로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국민 안전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인과 중국인을 포함해서 모두 3천여 명이 대상자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우한 입국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자 질병관리본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시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지난 13일부터 27일 사이에 우한을 출발해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로 한국인과 중국인 등 3천여 명입니다. 우한에서 한국으로 직접 들어온 사람은 물론 우한을 출발해 다른 곳을 경유해 입국한 사람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현재까지 출입국 기록 등으로 파악된 우한 공항에서의 입국자는 총 3,023명입니다. 지자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일괄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먼저 전화를 통해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상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매일 정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능동 감시를 잠복 기간인 14일 동안 계속하게 됩니다. 모니터 도중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에 이송해 격리 검사를 하게 됩니다. 외국인은 출국 여부를 확인하고 국내 체류자의 경우 경찰청 등과 협조해 추적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우한을 다녀온 사람 가운데 콧물이나 미열 등 가벼운 증상이 있다고 신고한 사람 100여 명은 우선 검사 대상자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판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 감염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검사 결과는 곧 나올 예정인데 확진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계속해서 이동훈 내과 전문의를 모시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하니까 그럼 신종이고 그럼 기존에 있던 거는 어땠길래 그래서 신종과 기존에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비교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신종이라고 하니까 뭔가 예.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감기 바이러스의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 발견될 때도 1950년대 이제 감기 바이러스를 찾아보는 과정 중에서 예. 발견된 것이었고요. 처음에 이제 감기 바이러스를 찾으면 감기 백신을 만들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우리가 겨울철에 감기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있을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었는데요. 예. 그래서 제일 먼저 발견된 게 뭐 콧물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쉽게 발견이 됐었는데 예.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조직에서 잘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잘 발견해서 규명하지 못했다가 1960년대 전자명이 발견되면서 전자명으로 바이러스를 직접 보면서 봤더니만 이게 약간 뿔처럼 삐삐쭉 튀어나온 게 마치 왕관처럼 생겼다. 그래서 영어로 코로나, 그래서 왕관형 예. 바이러스다 이렇게 된 거고요. 다른 바이러스는 달리 콧물 바이러스 이런 게 아니라 왕관, 이게 모양을 보고 지은 이름이고요. 예. 이게 그 감기 바이러스라고 했잖아요. 그 수백 개의 감기 바이러스 중에 하나이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기침가래 고열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있고요. 예. 당장 2020년도 1월 12일 주간 그 호흡기 바이러스 분리 검출 현황을 보시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6.7%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바이러스들은 사람한테 적화된 바이러스고 우리 인류도 역시 여기에 잘 대응하고 있는데 사람한테만 이 바이러스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동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동물은 또 동물에서만 자라는데 이게 종간 특수성이 있거든요. 예. 이 종을 가끔 뛰어넘는 경우가 있나 봐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대개는 잘 못 견디나 봐요. 다른 종에 들어갈 때. 그런데 예. 그걸 견뎌내는 그런 아주 강력한 놈들이 발생되면은 이번 같이 큰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2002년, 3년도에 사스 사태를 경험했었고 예. 가깝게 우리나라에 큰 충격을 줬던 2015년도 메르스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발견됐죠. 이번 그 우한 지역에서 아마 작년도 12월부터 이제 폐렴 환자가 발견되면서 예. 사실은 전문가 집단에서 약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대부분 국민들은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아마 1월 20일경에 우리나라의 환자들이 발견되면서 설날 이후부터 굉장히 그 환자들이 계속 나오면서 예. 굉장히 지금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 약간의 공포감도 같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보기에 중국 자료가 객관적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그 치사율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예. 약간 좀 메르스나 사스보다는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게 지금 현재까지의 통계 자료를 보면 되고, 그다음에 그 전파력은 약간 좀 강한 것 같다. 전파력. 예, 이게 좀 예. 걱정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전파력이 아마 이제 뭐 이렇게 기침을 하면서 뿜어내는 비말에 의해서 감기처럼 그냥 그 전파가 되니까 아마 전파력은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우선 증상에서 인후통이 상당히 심하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어떤 종류의 통증을 느낄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감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 감기 환자들도 별 증상이 없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고열 나시는 분도 있고 폐렴이나 호흡기 증상 있는 분도 있지만 이걸로 감별할 필요는 없으세요. 예. 이번에 그 무증상 환자도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증상 환자.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분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무증상 환자분들이 바이러스 몸속에 갖고 있다가 무증상 감염이라고 자꾸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배출을 일단 시키셔야지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기침이라든지 콧물 이런 것들을 배출시키면 몸 밖으로 나가니까 바이러스들이 예. 나가니까 그 바이러스에 노출되신 분들이 다시 자기 몸속으로 집어넣다 보면은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증상이 없다 그러면 일단 기침이나 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 배출 가능성이 상당히 적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바이러스 때문에 숨지는 게 아니라 이제 바이러스가 만들어내는 합병증이 있겠죠. 그래서 폐렴이라고 맨 처음 우리가 불렀습니다만, 근데 그런 증상에 의해서 예를 뭐 심하게 앓게 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예. 바이러스 자체도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시키지만 일종의 이제 면역 반응이죠. 일단 예. 그 낯선 게 들어왔으니까 우리 몸에서 그걸 밀어내려는 면역 반응이 발생되고 그 과정에 백혈구도 동원되고 면역 글로불린이 동원되는데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나갈 경우에는 뭐 요즘에 최근에 뭐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오히려 과도한 면역 반응이 발생될 경우에는 바이러스만 딱 제거하면 좋은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뿐만 아니라 주변의 정상 조직도 손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호흡곤란 증후군이라든지 폐렴으로 좀 위중한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치료 자체도 예. 우리가 항바이러스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면역 기능을 좀 떨어뜨리게 조절하기 위해서 예. 스테로이드 같은 약간 면역 억제제 물질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환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면역과 관련된 치료도 받고 또 항바이러스 치료도 받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격리된 채로 이제 진행이 되겠군요. 예. 그런데 지금 전세기를 동원해서 우한에 남아 있는 이제 교민들을 이제 싣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혹시 감염이 돼 있는 환자들이 비행기를 타고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우한에 계신 우리 국민분들을 예.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이게 항구로 이렇게 귀환 조치하는 건 당연한 건데 예. 이제 문제는 이제 그분들 중에서 유증상 분들은 일단 거기서 걸러내시는 것 같고 예, 예. 무증상 환자분들만 먼저 이제 귀환시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검역이란 말 자체가 이제 흑사병 돌 때 옛날 잘 몰랐기 때문에 도시에 들어오기 전에 일정 기간 격리시킨 다음에 들어오는 게 검역이라고 그럽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이 저는 처음에 걱정했던 게 각자 집으로 갔으면 이게 사실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이제 격리가 되는 거라서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었는데 예. 참 어려운 결정이고 아마 그 귀환하신 분도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특정 지역에 이제 모여가지고 14일 정도 격리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도 굉장히 어려운 결정하신 것 같고 예. 해당 분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건데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정도 조치라면 그래도 비교적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도 이제 모시고 와서 또 나름대로 증상을 다 체크해 본 다음에 아주 아무런 증상이 없는 분이나 조금 열이 높은 분들을 다 분류하겠죠. 뭐. 예, 아마 그런 과정이 있는 있을 것으로 알고 거라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감염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폐렴이 걸렸거나 아주 심한 기침을 마구 한다거나 하면서 전염시키는 게 아니라 증상을 전혀 안 보이면서도 전염을 시킬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던 겁니다. 가능합니까? 그런 게 이제 저희가 이제 독감 환자들도 보면은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별로 증상이 크게 없는데 증상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일단 기침은 있어야 되니까 몸에서 배출시켜야 되니까 기침이나 콧물 증상은 있으셔야 돼요. 완전 무증상은 배출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마치 자동차가 없는데 이동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아마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지겠죠. 우리가 고열로 객담도 많이 나오고 이런 분비물이 많으신 분들에 비해서는 일단 문 바깥으로 나가는 바이러스 양 자체가 작기 때문에 많이 떨어질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특정 지역은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든지 지금 중국으로 좀 확대돼 있지 않습니까? 거길 갔다 오신 분들은 우한은 뭐 당연한 거고요. 최소한 14일 정도는 사회 활동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자기도 모르게 잠복기 지나가다가 중간에 발현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괜찮으셨는데 4, 5일 지나면서 열이 나면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난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좀 이제 많이 아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설날 전에는 잘 모르셨을 거예요. 많이 아셨을 테니까 좀 사회 활동을 자제하시고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집안에서 지내시는 게 좋죠. 그리고 마스크를 만약에 불가피하게 나가면 마스크를 꼭 끼시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접촉만 가지고 귀가하시는 게 좋겠고요. 뭐 될 수 있으면 안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걱정되는 게 이분들 중에서도 일부 만성질환자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병원에 또 약을 타러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대리 처방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본인 아니면은 처방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꼭 와서 받아가라. 예, 그래서 아마 보건당국이 그런 것도 좀 챙기셔가지고 이 특수한 경우니까 이럴 경우에는 뭐 일정 기간 대리 처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 진짜 병원에 가서 또 약 산다고 기다리고 있고 사실 뭐 아주 정말 확진자가 돼가지고 따로 분류가 되면은 별도로 가서 이제 처리를 받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일반 병실이나 일반 환자들하고 같이 기다리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군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정말 궁금한 거는 기침을 하거나 해서 바이러스가 자기 몸속에 있다가 이제 튀어나왔습니다. 밖으로. 그러면 그 바이러스는 오래 갑니까? 아니면 그것도 그냥 공기 중에 노출되면 좀 있다가 사라집니까? 바이러스는 결국은 말씀드리면 기생충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숙주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영양분도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너무 공포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류가 아닙니다. 날아다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기 감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뭐 날아다녀야지 공기 감염이 되죠. 날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다 떨어집니다. 어디론가 다 떨어져서 부착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거를 우리가 손을 짚어가지고 내 몸속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저희가 전문가 그룹에서 다들 손 씻기를 계속 강조하는 게 뭐 기초긴 하지만
손 씻기가 가장 쉬운 방어 방법이고 그다음에 그 손을 못 씻을 것 같으면 얼굴에 손을 안 대시면 됩니다. 손을 안 대면. 예, 네. 왜냐하면 입이나 코 같은 점막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야외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뭐 찝찝한데 그러면 손을 안 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집에 귀가하자마자 바로 샤워하시고 손을 씻으신 다음에 점막을 접촉하시면 되고요. 마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 쓰셨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 예. 마스크 고쳐 낀다고 자꾸 손을 얼굴에 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오염된 손에 있는 물질들이 입이나 코로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스크만 믿고 있지 마시고 마스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 그룹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제 그분들의 그 진료하다 보면 이제 분사물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마스크뿐만 아니라 뭐 안경이나 고글 같은 것도 쓰라고 돼 있고 자료 화면에서 보시면 나오지만 이제 특수한 옷까지 입게 만들어졌는데 그런 분들이 아닌 일반 분들은 마스크보다는 오히려 그런 게 더 중요하고 오히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굉장히 그 밀접하게 접촉하는 그런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곳에는 마스크가 좀 도움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사회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유포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너무 이렇게 공포를 가지지 마시고 제가 걱정하는 건 이제 저희가 주의해야 할 건 분명한데 예. 주의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게 공포심이에요. 그래서 가끔가다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은 예. 뭐 길 가다 쓰러진 분들 발견되기도 하고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영상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뭐 그 확진자가 뭐 한강변을 돌았다더라 하니까 또 한강이 갑자기 무서워지고 막 이런 정도로 좀 얘기가 나도는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 손을 깨끗이 씻으라는 의미는 그 손을 가지고 자꾸 얼굴을 만지거나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예. 정말 손을 깨끗이 못 씻었다 하는 상황에서는 얼굴을 안 만지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확실한 백신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중국에서도 그래서 HIV 뭐 백신 바이러스를 쓴다, 바이러스 백신을 쓴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뭔가 개발은 되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개발을 하면 참 좋은데요. 예. 이게 아마 메르스도 그렇고 사스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자본주의 논리에는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하하. 1950년대 이 감기 바이러스를 발견한 연구한 목적도 아마 백신을 만들려고 했나 봐요. 처음에는. 근데 그때 처음에 바이러스 하나를 발견했을 때는 이 진짜 백신이 개발되면은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200개가 넘는 바이러스가 나오니까 경제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바이러스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계속 바뀌니까 이 경제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독감 바이러스만 백신이 나와 있는 거고요. 예. 아마 이것도 경제성이 있게 되려면은 많이 유행을 해야 되는데요. 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성이 없어서 유행을 하지 않아서 예. 백신 개발이 안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전 세계로 뭐 또 본전 이런 예. 문제 예. 차라리 없는 게 낫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쭉 나왔던 것 중에 일단 뭐 전문가들이 또는 당국의 정책 관련해서 펼쳐나갈 건 펼쳐나갈 거고 개인 위생을 어떻게 할 건가 또 개인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건가를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손은 자주 깨끗하게 씻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얼굴 만지지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지금 국민분들이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저희가 우려되는 건 이게 국내에서 일어난 것이면 메르스 때도 저희가 국내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럴 때는 우리나라 단독의 힘으로 이게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중국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상황을 저희가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 단지 이제 저희가 숫자가 클 거예요. 보시면 지금도 4,000명이잖아요. 메르스 돌이켜 보시면은 100명 단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인구가 10억이 되다 보니까 다 들리는 단위 숫자가 우리가 생각했던 단위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굉장히 놀랍고 어떻게 보면 약간 공포스러울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는 걸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의사협회도 아마 적극적으로 이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아마 정부 측에서 이걸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중국에 일단 가시는 거는 약간 보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제하시고 일단 두 번째로는 이제 공포감을 가지니까 다들 응급실에 가세요. 특히 지금 선별진료소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기 갔다 왔는데 조금만 이상해도 가신단 말이에요. 무증상이신데 심지어는 그러면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이 무증상 환자를 진료하게 됩니다. 증상 환자를 밀리게 돼요. 밀리죠. 예, 우리가 예전에 앰뷸런스가 왔을 때 차를 안 비켜줬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앰뷸런스 오면은 길을 다 비켜주시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정작 앰뷸런스는 다 비켜주는데 맨 마지막에 응급실에 가셔서는 안 비켜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증상이 없으신 분들은 집에서 계시면 되고요. 내가 응급실 가시면은
거기에 있는 진짜 환자의 진료에 지연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예. 분명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많이 확산되어 있는 문화 중에 하나인데 위중하신 분들은 꼭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십니다. 이거는 예.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세요. 그러니까 종합병원 응급실은 위중한 분이 가시는 거고 경증인 분들은 이제 2차 병원 이렇게 예. 분산시켜셔야 되는데 그것도 앰뷸런스 비켜주는 건 똑같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위중한 환자들이 오히려 가시면은 블록돼서 못할 수가 있고요. 개인이랑 저희 의료계는 뭐 오시는 환자를 열심히 잘 보는데 정부 당국은 좀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문책보다는 예. 방금 문책하신다고 예, 이제 예, 대통령이 뭐. 그러셔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심지어는 이렇게 그 중증 환자라든지 이런 감염 환자를 보면은 해당 의료기관은 상당히 타격을 봅니다. 이 국민분들이 기피하셔요. 예. 사실은 기피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일부러 기피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우리가 메르스 때 뭐 한 1조, 2조 이렇게 큰 손해를 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예. 그런데 아낌없이 투자를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중국 여행은 좀 자제 당분간 해주시고 네. 혹시 우한 갔다 오신 분들은 또 아니면 그뭐 후베이성을 갔다 오신 분들은 좀 당국에 적극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너무 공포감은 안 가졌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천공항 검역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건강 상태 질문서를 내야 했고 검역 인력도 200명 넘게 늘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중국발 항공편 탑승객들이 다른 나라에서 온 입국자들과 나뉘어 검역을 받습니다. 출입국장 병목 지점 8곳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집중 배치돼 입국자들의 체온을 검사합니다. 손잡이를 통해 감염될까 검역소까지 이어주는 무빙워크는 아예 작동을 중단시켰습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경보 단계가 경계로 올라가면서 공항 검역 대책이 강화됐습니다. 이를 위해 군경과 지자체 등에서 검역 인력 200여 명이 추가로 지원됐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온 입국자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건강상태 질문서를 써야 합니다. 어디에 나라 갔던지 그리고 그거 자신 몸의 상황은 어떤지, 김치, 감기, 열 나는지 이런 거. 중국발 입국자 검역이 강화하면서 입국 절차에 걸리는 시간은 평소보다 길어졌습니다. 다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시민들은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생각에 대부분 협조하는 모습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봐도 지금 감염자라든가 이제 사람들 또 불안도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내에서 그걸 좀 방지하려면 좀 많이 저는 강화를 좀 해야 된다 생각해요. 하루 동안 중국에서 출발한 인천행 항공기는 모두 128대.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중국발 입국자만 하루 2만 명이 넘습니다. 보건당국은 검역 인력의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추가 투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추가 요청을 더 해놓은 상태입니다. 군의관들도 들어가고 해서 그런 전문 인력들이 조금 더 보강되는 차원이에요. 의료인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판단이 좀 빨라지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투입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 인력 배치 상황을 고려해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1:1 검역 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국방부는 최근 중국을 다녀온 장병 가운데 아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는 없지만 잠복기에 해당하는 일부 장병이 여전히 격리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중국 우한에 다녀온 뒤 14일 이내 의심 증상이 나타난 입영 대상자는 입영을 연기시키기로 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우한 폐렴 사태가 본격화한 이번 달 휴가 등으로 중국을 방문한 우리 군 장병은 15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들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장교 54명, 병사 38명이 여전히 격리돼 관찰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한은 아니고 중국을 방문한 경우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잠복기 이내 인원에 대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일단 격리해 놓은 상황이며 증상이 있는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국방부는 방역 대책본부를 꾸려 대응 중입니다. 우선 부대 출입자 전원의 체온을 측정 중이고 신종 코로나 환자 발생 지역 부대에선 외출, 외박 등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공항 항만 검역소에 군의관과 간호장교 등 의료 인력과 병력을 투입해 검역조사와 역학조사,
체온 측정 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 발생 때를 대비한 격리 병동과 선별 진료소 운영 준비를 마쳤고 개인 보호의 5,000벌과 의료용 마스크 2만여 개도 전국 13개 군병원에 분배한 상태입니다. 병무청도 중국 우한을 다녀온 뒤 14일 이내에 신종 코로나 의심 증상이 나타난 입영 대상자는 입영을 연기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을 방문했거나 중국을 방문한 사람과 접촉한 입영 대상자는 증상이 없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 평택에 주둔하는 주한 미군도 미군 장병들에게 중국 여행을 자제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보고한 뒤 치료받으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커지면서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인접국을 중심으로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아직 입국 금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중국인 입국 금지 국민청원 참여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북한마저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한시적으로라도 선제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야당은 중국 눈치 보는 거냐며 청와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여행객의 국내 입국 금지 등 추가 전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우한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시적으로라도 지금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해야 될 단계가 아니냐. 중국과 가까운 북한과 몽골은 국경을 아예 폐쇄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말레이시아와 대만 등 일부 국가는 중국인 입국을 선별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청와대는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아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4일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가 간 이동 금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세계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할 단계가 아니라고 발표한 것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습니다. This is though an emergency in China, but it has not yet become a global health emergency.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익과 관련된 너무 중요한 문제라면서 현재 입국 금지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고 WHO의 판단을 포함해 여러 부분을 감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WHO의 결정보다 앞서 나가는 판단을 하지는 않겠다는 뜻과 함께 중국과의 외교관계, 상호 경제관계를 모두 감안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유럽 국가들도 중국인 입국 금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 참여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론에 미칠 영향도 클 수 있어서 답변 시기도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괴담이 SNS에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며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집중 감시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심 환자에 대한 소방서의 동향 보고서가 유출되며 관계 당국이 오히려 공포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며칠 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중국인이 쓰러져 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걱정된다는 내용의 인터넷 카페 게시물입니다. SNS를 타고 삽시간에 퍼진 이 사진 속 주인공은 그러나 술을 이기지 못해 쓰러진 취객일 뿐이었습니다. 국내 세 번째 확진자가 고양시의 한 쇼핑몰에서 쓰러졌다는 소문도 괴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환자의 동선 CCTV와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쇼핑몰을 방문한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자의 핸드폰 GPS 추적을 했고 카드 사용 내역도 조회를 했고 또 환자분의 본인에게도 그 질문을 했는데 스타필드는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에서도 중국에서 촬영된 듯한 동영상들이 공포감을 키우고 있지만 대부분 검증되지 않은 영상들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담은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 조치하고 포털 사이트에 확산 방지 요청을 하는 등 집중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불안감이 확산되기 때문에 괴담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부나 아니면 관련 단체들이 진행 상황이나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당국이 조사 중인 의심 환자에 대한 소방서 동향보고서가 유출돼 당국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유출된 보고서에는 의정부의 한 주택에서 아이가 경련을 일으켜 구급차가 출동했고 격리 조치가 됐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 아이는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가 연이어 나오며 가뜩이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괴담뿐 아니라 의심 환자 동향까지 온라인에 퍼지면서 불필요한 공포심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안유락입니다. 이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들에 대해서 이현화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중국 우한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30일, 31일 전세기가 투입된다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규모와 일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까? 네, 정부가요, 이 우한시와 그리고 인근 지역 체류 중인 교민 보호를 위해서 전세기 4편을 투입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는 30일과 31일 전세기 투입을 계획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날짜는 중국 정부와 협의 중으로 탑승일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정부는 우한시 주변 항공기와 그리고 대중교통이 차단돼 교민 스스로 귀국이 어려운 점, 그리고 우한 내 이미 의료기관이 포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서 전세기 투입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또 전세기 편으로요, 중국 측에 마스크 200만 개랑 방호복 10만 개 등 의료 구호물품을 전달할 것이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우한으로 일단 집결한 우리 국민들이 네. 전세기에 탑승하는 과정, 그리고 돌아와서의 또 어떤 조치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도 좀 자세히 알아보죠. 네, 일단 정부가 밝힌 탑승자 700여 명인데요. 이 정해진 시간에 그 우한 테너 국제공항에 집결하게 됩니다. 이후에 국내에서 파견한 검역관 검역을 거쳐서요 탑승을 하게 됩니다. 예. 이 전세기를 탑승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예. 먼저 거동이 불편한 환자, 장애인, 보호자 1명이 최우선 탑승자고요. 이어서 24개월 미만 유아와 보호자 1명, 그리고 그 다음이 만 12세 미만 아동과 보호자 1명, 그리고 80세 이상 노약자 순서로 탑승을 진행하게 됩니다. 탑승 시에는 반드시 여권을 챙겨야 하고요. 예. 전세기 탑승 인원이 초과할 경우에 말씀드린 위 탑승 기준에 따라서 인원이 제한이 됩니다. 전세기를 타고 교민들은 귀국 날로부터 최소 14일 동안 국가가 지정한 시설에서 임시 생활을 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이 임시 생활 장소로 공무원 교육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해서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바이러스 증상은 없으나 임시 생활 시설에 일정 기간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해서 만에 하나 잠복해 있을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지역 사회에 전파되거나 또 확산되지 않도록. 네. 네. 지금 이현아 기자가 전세기에 탑승할 수 있는 그 순서는 이제 나름대로 노약자, 유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탑승 자체가 가능한 조건 같은 게 또 있습니까? 예,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한국 국적자만 가능합니다. 예. 전세기 운영 관련 현행법에 따라서요, 이 탑승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 국민을 가족으로 둔 중국 국적자는 탑승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없는 사람만 탑승 가능합니다. 정부는 37.5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구토 등 의심 증상자는 탑승할 수 없다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심 증상자들은요 중국 정부 관리 감독 하에 우한에 격리 조치되게 됩니다. 네. 지금 우한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전세기를 갖다 몹시 기다리고 있을 텐데 네. 지금 우한 쪽 분위기는 어떻다고 합니까?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번 전세기 탑승 신청이 어제부터 오늘 오전 9시까지 이메일을 통해서 이뤄졌습니다. 예.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이메일을 통한 신청을 진행하거나요. 영사관에게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묻는 전화가 폭주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또 당초 오늘 탑승객 명단을 발표하고 그리고 예. 내일 전세기 투입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이 모두 미뤄진 이 상황도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또 분석이 됩니다. 예. 반면에 보면 또 가장 먼저 전세기 투입을 결정한 미국은 오늘 중으로 외교관 등 230여
명을 태우고 캘리포니아로 갈 계획이고요. 일본 역시 오늘 전세기 한 대를 투입해서 자국민 200여 명을 1차 귀국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일각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일단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이제 조치들, 대책들 얘기가 나왔고, 자 이제 우리 얘기도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들이 고민이 이제 깊습니다. 지금은 방학입니다만 개학 후의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이것이 가려면 그래도 한 달, 두 달 이상 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관련해서 교육당국이 내놓은 대책들은 어떤 겁니까? 네, 일단 교육부는 오늘요, 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회의를 열고요,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왔는지 등을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전수조사 대상자로는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이 학생과 동행한 학부모입니다. 이 후베이성 방문 사실이 확인이 되면요, 귀국일 기준으로 해서 최소 14일 자가격리하는 방침도 정해졌는데요. 또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뭐 학교별 전담자를 지정을 해서 의심 증상 여부 등 상황에 대해서 수시 점검을 진행합니다. 또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 마스크 그리고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보급하도록 재특별교부금 지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일각에서는 개학을 아무래도 좀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교육당국의 정책 논의가 있었습니까? 네, 교육부는 현재까지는요, 이 개학 연기를 아직 고려하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요, 각 학교가 이 상황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학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서울시는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개학 연기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오늘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의 경우에 초등학교는 한 98곳이, 그리고 중학교는 26곳, 그리고 고등학교는 8곳 정도가 개학을 한 상황입니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은요, 어제 그 학교의 공문 형식으로 자가격리를 또 지시한 상황인데요.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은 감염 증상이 없어도 입국 후 2주간 등교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다들 협조를 좀 해야 될 것 같군요. 예,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가 국내 금융시장도 덮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폭락했는데요. 반면 안전자산의 인기는 치솟았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새해 들어 미중 무역 분쟁 완화 같은 희소식에 살아나나 싶었던 국내 증시. 하지만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새 악재로 시장을 덮쳤습니다. 설 연휴 뒤 첫 장을 열자마자 급락세를 보이더니 결국 3% 넘게 폭락하며 2180선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11일 이후 가장 큰 낙폭입니다. 개인은 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대규모 매도세를 기록하며 낙폭을 키웠습니다. 코스닥 역시 3% 넘게 폭락하며 660선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미지수지만 단기적인 투자 심리 악화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뭐 경기든 또 증시 실적 펀더멘탈 측면에서 마땅한 이제 완충 기제가 좀 부재한 상황에서 맞닥뜨린 하나의 어떤 심리적 공포 내지는 어떤 모호성으로 점철된 어떤 변수다 보니까 심리적인 이 긴축 발작성 반응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반면 달러와 금 같은 안전자산의 인기는 치솟았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며 원달러 환율은 8원이나 뛰어올랐고 금값은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시장의 불안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긴급 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은 회복력을 갖추고 있으며 사상 최고 수준의 외환보유액과 순대외 채권 등 양호한 대외 건전성을 보유하고 있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도 대책반을 구성해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에 산업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 주재원들을 철수시키고 중국으로의 출장 금지나 자제령을 내리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대기업 1층 로비에 열 영상 카메라가 등장했습니다. 건물을 오가는 직원들의 체온을 감지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기업들도 긴급 대응에 나선 겁니다. 우선 중국 우한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은 주재원들을 서둘러 철수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에 근무 중인 주재원들은 이미 대부분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 유무와는 관계없이 10일간 재택근무 후 출근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마다 자체 전담팀을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서는 동시에 중국 출장 금지나 자제령을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LG전자는 28일부터 우한 지역뿐 아니라 중국 전역 출장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우한 지역 출장을 제한해 왔지만 사태가 악화되자 조치를 강화했고 기존 출장자들 역시 서둘러 국내로 복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는 중국 주재원 가족들이 귀국을 원할 경우 항공권 등 비용을 모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사람과 계속 접촉해야 하는 업종들도 감염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중은행 대부분은 창구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또 국내 항공사 객실 승무원도 모든 노선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정부 차원의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자칫 수출과 내수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긴급 상황 점검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만큼 정부와 산업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안철수 전 의원이 단판을 짓기 위해 어제 만났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새 지도부 구성 등 요구사항을 전달했었죠. 네, 그러나 손학규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전 의원의 퇴진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안 전 의원의 독자적인 신당 창당이 유력해진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또다시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비상대책위 구성과 새 지도부 선출, 재신임 투표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는 안철수 전 의원의 요구에 손학규 대표는 거절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 전 의원이 오너가 CEO에게 해고를 통보하듯 자신에게 퇴진을 요구했다고 불쾌감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손 대표는 대신 미래 세대에게 모든 걸 맡기고 함께 든든한 버팀목이 되자면서 동반 2선 퇴진을 제안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동반 퇴진을 만약에 다시 역제한다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뭐 그때 가서 봐야 될 일입니다. 저는 이 당의 당원이고 당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안 전 의원은 자신의 제안을 일거에 내친 손학규 대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다만 바로 독자적인 신당 창당에 나설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당이 위기 상황이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당원들의 뜻을 묻자고 한 제안에 대해서 왜 당대표께서 계속 회피를 하시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당내에선 또 한 번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을 함께 만들었던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안 전 의원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런 뜻을 전달했습니다. 제2의 유승민 당이 만들어지는 결과는 안 좋을 것 같다. 극단의 상황으로 가는 그 결과는 막아야 되겠다 해서 공감을 했고요. 안 전 의원은 소속 의원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손 대표가 옥새를 내놓지 않겠다고 공언한 이상 안 전 의원의 신당 창당은 시간 문제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대부분 비례대표인 안철수계 의원들의 합류가 불가능한 점, 그리고 조직과 지역 기반 다지기에 부족한 시간은 걸림돌입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당권파 의원들이 직접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고 최입의 정책위 의장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등 내분이 재발하면서 바른미래당과 안철수 전 의원 모두 갈 길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호인 원종건 씨. 그런데 전 여자친구라고 밝힌 여성에 의해서 성적 학대, 여성 혐오 등에 대한 폭로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네, 원 씨는 자신에 대한 미투 논란과 관련해 영입 인재 자격을 자진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려 참담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2호 인재로 영입했던 원종건 씨는 지난 2005년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함께 방송에 출연해 효자로 알려지며 화제가 됐던 인물입니다. 영입 당시 민주당 취약 지지층인 20대 남자, 이른바 이남자라는 점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땅의 청년들이 때문에라는 말 대신 덕분에라는 말을 하게 할 수 있는 정치를 꿈꿉니다. 정치 덕분에 가난에서 벗어났다. 정치 덕분에 학벌을 이겨냈다. 지난주에는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구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 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폭로글을 올리면서 분위기가 급 반전됐습니다. 글 게시자는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면서 피해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하는가 하면 원 씨가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여성 혐오성 발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직후 언론 접촉을 피했던 원 씨는 기자회견을 열어 불출마 의사를 확실히 했습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영입인재 자격을 스스로 당에 반납하겠습니다. 다만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올라온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허물도 많고 실수도 있었던 청춘이지만 분별 없이 살진 않았습니다. 더구나 제가 한때 사랑했던 여성입니다. 원 씨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향후 대응 방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변 없이 국회를 빠져나갔습니다. 민주당은 사적 영역까지 검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자신 있게 준비했던 2호 인재가 영입 한 달 만에 결국 낙마하면서 당혹스러운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검찰이 다음 주 중간 간부 인사 발령 전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일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법무부와 검찰은 총하고 청와대 공직비서관의 기소 과정에서도 갈등을 빚었었는데 또 한 번 충돌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중간 간부 인사 이동을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다음 주 인사 발령 전에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장, 부장검사를 포함한 핵심 수사 라인이 교체되는 만큼 이후 정상적인 수사 진행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은 이미 소환 조사가 이뤄진 핵심 피의자 기소 여부를 검토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소 대상으로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검토 의견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이번에도 일부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미비 등을 이유로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럴 경우 윤 총장이 직접 차장검사 전결로 기소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에 이어 또 한 번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이 지검장 승인 없는 기소를 날치기라며 감찰 필요성을 언급했고 검찰은 총장 지시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며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이란 민감한 사건인 만큼 법무부는 감찰을 넘어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저지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법무부가 수사팀 감찰에 나선다면 검찰은 총장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 지검장에 대한 감찰로 맞대응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법무부가 실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에 나설 경우 수사 외압 논란까지 번질 수 있어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한편 내일 진행될 예정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판은 다음 달로 미루어졌습니다. 네, 가족비리 의혹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의 재판이 병합됐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족비리 의혹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으로 각각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을 한꺼번에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한 겁니다. 검찰과 조 전 장관 측 모두 병합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병합 심리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업무방해 등 11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해온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으로도 지난 17일 기소됐고 조 전 장관 측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됐습니다. 두 사건을 모두 배당받은 형사합의 21부가 결국 병합 심리를 결정하면서 가족비리 사건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은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 사건과 형사합의 25부에서 진행 중인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건도 함께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조만간 두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병합 여부 등을 논의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건이 방대해서 한 재판부가 모두 맡기 힘든 만큼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정 교수의 사건만 형사합의 25부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정 교수는 사문서 위조 혐의 2사건,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의혹 추가 기소 사건, 거기에 남편과 함께 기소된 사건까지
모두 4사건을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게 됩니다. 다만 경우의 수가 워낙 다양해 부부가 함께 피고인석에 서게 될지는 다음 달 조 전 장관의 첫 재판 이후에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시간을 강조해온 조 전 장관 측은 병합 여부와 관련 없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옛 광주교도소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유력한 안매장지로 지목되어 온 곳이죠. 그렇습니다. 지난달에는 교도소 내에 있는 무연고자 묘에서 신혼미상의 유골이 무더기로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5.18 기념재단이 추가 발굴 조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나연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옛 광주교도소 경비교도대 뒤편 공터에서 굴착기로 자풀을 제거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안매장 추정지에 대한 발굴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이번에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은 지난달 신혼 미상 유골이 무더기로 나온 곳 바로 옆 공터입니다. 발굴은 문화재 출토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800여 제곱미터를 조사하는데 먼저 땅속 탐지 레이더를 사용해 안매장 흔적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유해라든지 그다음 이상 구덩이 흔적이 있으면 재단 측과 협의해가지고 바로바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출범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발굴 대상을 옛 광주교도소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안매장 제보가 들어온 70여 곳에 대해서도 발굴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 발굴 여부는 조사위원회에서 이게 주관해서 갈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을 조사위원회에서는 직접적인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고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벌써 40년. 유족들은 하루빨리 유골이라도 찾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가족들은 마음을 저리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서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발굴 과정을 담은 사진은 5.18 기념재단 누리집에 공개됩니다. 추가 발굴 작업은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됩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칼카나마 아라철리 수헬리베 풍탄 질산 오지구요? 문과 1등 오지구요라니 문과 1등답지 않게 급식체를 쓰면 어떡해. 내가 말하는 오지다라는 말은 오달지다의 준말로서 허술한색 없이 야무지고 알차다 혹은 마음에 흡족하여 흐뭇하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표준어에 해당돼. 오지구요? 굉장히 좋은 표현이었어. 기울기가 일정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즉 거리를 두자는 거지. 이런 방법은 어때? 승리의 노력에 흘리는 땀이 얼마나 흘리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개그와 교육을 합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고 교육적이고 재미있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1등 미디어의 이과 1등 신흥재 문과 1등 김성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락실에 그다음에 홍대 쪽에서 지금 그래서 너가 이제 깨우치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성기 씨가 문과 1등, 신흥재 씨가 이과 1등 맞으시죠? 바로 그거지. 제가 다 봤습니다. 어. 살얼이랐다. 청산의 살얼이랐다. 얄리 얄라셩.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뒤에 하나 더 있어요. 칼카나마 아라철리. 오. 또 있어요. 자꾸 시키지 마세요. 시키는 게 아니고 너무 잘하시길래. 두 분 얘기 네. 잠깐 더 자리 옮겨서 들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거지. 바로 그거지. 아, 네. 가시죠. 어디로 이동하나요? 알겠습니다. 두 분을 좀 생소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1등 미디어가 어떤 채널인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1등 미디어는 누구나 1등이 될 수 있는 1등고에서 문과 1등, 이과 1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1등들이 재미있게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교육적이고 재미있게 풀어낸 꽁트 채널입니다. 그런데 사실 두 분이 이제 S본부 개그맨 네. 출신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유튜브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우차사 때 문과이과라는 코너로 지금 문과 1등, 이과 1등으로 이제 코너를 하게 되다가 우차사가 이제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됐는데 문과이과를 많이 해보지를 못해서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유튜브에 올렸었죠. 유튜브에 올렸는데 반응이 바로 반응이 올라와서 유튜브로 이제 처리한 거죠. 네. 문과 1등 우리 끝말잇기에서 진 사람이 밥값 내기였대. 자신 있어? 나 문과 1등이라고. 교수. 교수? 수박. 빙이다. 빙신. 뭐? 빙신. 아니 욕을 하고 그래. 국어사전에 등재된 단어로서 빙싯은 입을 슬며시 벌릴 듯하면서 소리 없이 겁없게 온화하게 한 번 웃는 모양을 빙싯이라고 해. 아무래도 교육적인 컨텐츠가 있다 보니까 준비하시는데 좀 공을 더 많이 들이실 것 같아요. 준비하실 것도 많고 평소에 아이디어나 뭐 어떻게 구상하세요? 아이디어를 구상한다기보다 매번 준비한다기보다 그냥 즉흥적으로 어떤 계산할 수 있는 어떤 단어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치킨각, PC방각 해서 말 끝에 각을 많이 붙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각이 몇 도인지 구하시오 이러면서 그런 각을 구할 수가 있나요? 그런 각이 정확히 몇 도인지 구할 수는 없는데 예, 그런 말을 왜 쓰는지에 대해 저는 이과생으로서 의문을 품고 이제 물어보는. 그 교육적인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구독자가 아무래도 뭐 초등학생, 중학생이 많죠. 네. 어떤가요? 표현을 잘해줘서 그런지 초등학생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만나면은 되게 친구처럼 다가오고.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때요? 고맙다고 자기 아이가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뭐 얄리얄리 얄라쇼, 뭐 칼카나마 이런 것들 교육적인 것들을 뭐 유행어로 하고 있어서 이런 채널도 있구나 하면서 수많은 맘카페에 저희 동영상이 퍼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맘카페. 네. 두 분이 최근에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영광스럽게도 12월 30일인가? 네, 작년에 제1회 세상을 바꾸는 인플루언서의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대상을 이제 펭수님이 받으셨고 나머지 인플루언서들이 펭수와 나란히. 깨를 나란히. 나란히. 상을 두 분께 드린 취지가 뭐 선한 영향력을 이제 세상에 퍼뜨리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둘이. 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은 하지 말자.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많이 보니까 제 꽁트 위주로 가되 마지막에는 그래도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자라고 이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선한 영향력에 선정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네. 두 분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실까요? 2020년 새해가 밝았잖아요. 초심 잃지 않고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더 교육적인 그런 문과 1등, 이과 1등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만나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문과 1등, 이과 1등도 좋지만 또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새로운 1등이 돼서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등 미디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칼카나마 아철리? 칼카나마 아라철리 이겁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그 원소교의 앞 글자들인 거 모양이에요. 진짜 그런 걸 만들어줬으면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그 화학, 물리가 그렇게 야단맞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저렇게 도움이 되는 사이트 또 유튜브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가서 구독하십시오. 네. 네, 이렇게 보셨듯이 두 분이 콘텐츠를 재밌게 만들 뿐만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교육적인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뭐 국어, 과학에 국한하지 않고요. 뭐 수학이나 한국사, 영어 이렇게 분야를 넓혀가면서 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요즘 유튜브에 흥행을 위해서 뭐 허위로 된 것들도 집어넣고 또는 너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것들로 가득 채우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 분이 뭔가 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건전한 내용으로 뭔가 구독자를 끌어모으고 있다니까 뭔가 유튜브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구나. 그 두 분의 활동이 또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유익하고 선한 영향력을 널리 퍼뜨려서 1인 방송계에 새로운 바람이 확 몰아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관련해서 0181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난리가 났군요. 빨리 없어져야 할 텐데 큰일입니다.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2813님은요. 설 연휴 지나고도 여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끄럽네요. 빨리 예방 백신이 개발되면 좋겠습니다. 네. 하셨습니다. 5633님, 도대체 중국은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힐까요? 미세먼지, 황사, 이제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글쎄요, 뭐 땅이 워낙 넓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시스템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이웃나라에겐 또 우리가 도움의 손길도 펼치고 또 이해를 또 해줘야 될 건 해줘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견은 7511님이 주셨는데요. 딸이 시안에서 파견 근무 중이어서 걱정이 큽니다.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말끔히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아무 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들 걱정이 크신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한의 한 간호사가요. 삭발을 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삭발. 네. 네, 삭발하면 뭐 진료나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머리카락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도 하고요. 또 보호복을 입고 벗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서요. 위급한 환자들을 더 빨리, 더 많이 돕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감동적이고 좀 갸륵하고 그러네요. 네. 예. 아무튼 모두가 힘을 보태야 할 때입니다. 시민들 모두 손발 깨끗이 씻고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단순하지만 가장 확실한 또 예방법이라고 하니까요. 결국 또 내 가족, 내 곁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기도 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라고 알려진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 들려드리면서 뉴스가 있는 저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